vloggers. How lucky am I, man? How lucky am I? The desert has a terrible beauty. It's a powerful place that strips you bare. I just absolutely friggin' love being here. Just every moment of it. 다음 걸음을 가능하게 한다는 걸 저는 늘 사막에 와서 배웁니다. 힘든데 이상하죠? 힘든데 가고 싶어요. 꿈속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또 사막이 도전하겠느냐? 도전할 것 같습니다. 사막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곧 그랜드 슬래머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오세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2019년도 딱 1월에 이렇게 사막 설명회에 와서 사막 설명회를 듣고 그해 6월에 고비 사막을 질렀던 사람이거든요. 원래는 아타카마를 가고 싶었습니다. 이왕이면 사막의 끝판왕이란 데 가야겠다. 근데 그날 설명회를 듣고 고비가 훨씬 접근하기가 어쨌든 거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이게 조금 더 나에게 맞겠구나 하고 고비를 질렀던 사람인데 설명회 가길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게 만약에 그 당시에 처음으로 제가 아타카마를 갔다면 완주를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 뭘 몰랐고 너무 준비가 미흡했었는데 그래도 설명회 와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시작으로 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던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걸음에 뭔가 힘을 보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런 자리가 가능하게끔 우리나라 트레일러닝 문화를 또 꽃피우시고 트레일러닝계의 시조세이자 화석으로 25년간 이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신 유재성 대표님을 앞으로 모실 텐데요. 박수 소리가 작으면 안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있는 힘껏 유재성 대표님을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네, 반갑습니다. 유지성입니다.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운동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때가 2001년 이 상태부터 사막갈래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을 빼가지고 16kg 뺐죠. 그때 90kg 정도 됐으니까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돈과 시간입니다. 어지간하면 완주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 어느 민족보다 본전 욕구가 강해가지고 완주는 대부분 한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2002년도에 이때는 MDS라는 모로코 대회예요. 제가 대회 같은 거 한 번도 안 나가보고 8개월인가 준비하고 살 뺀 상태에서 가서 완주했죠. 해보니까 별거 아니었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뛰는 거예요. 혼자서. 카메라 있으면 뛰죠. 카메라 없으면 걸어야 힘들어. 어떻게 해. 발이 많이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즐겁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행복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오시는 거 아니죠? 아니. 새로운 세상에 대한 눈을 뜬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돈이 비싸긴 해도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드리고 처음에는 이런 대회가 없어요. 4데저트, 오늘 설명할 게 4데저트인데 이런 대회가 없었어요. 오로지 모로코 대회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고인지 알고 갔고 그 다음에 만났던 세상이 4데저트 레이스. The Four Deserts. The Atacama, with its otherworldly valleys and salt flats. The Namib, its ancient sands and dunes that defy time. The Gobi, with its rich history
and diverse environments. Antarctica, its vast white landscapes untouched by society. 남극에서 저의 모습입니다. 정말 한가로워 보이죠? 이런 맛 때문에 가는 거예요. 뭐 죽기 살기로 뛸 것도 아니고. 아타카마 완전 아주 다른 행성입니다. 그 다음에 제 고비. 그러니까 저 고비는 2003년도에 처음 갔고 가서 죽을 뻔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힘들어가지고. 고비를 가보고 아 세상은 정말 넓고 그동안 가본 데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19년도 여기 오세진 작가 저 그때 카메라가 있는 줄 알았으면 뛰었을 거예요. 몰랐습니다. 찍는지. 25년도 6월달이었나? 7월달이었나? 6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소위 말하는 저는 이제 고인물 단계를 넘어서 화석인데 이 바닥에서 놀러 간 거예요. 쉽게 생각하고 설마 뭐 있겠어? 인증샷 찍고 여유로웠죠. 남들 다 하듯이 관광 가듯이 즐겁게 갔습니다. 첫날은 피자도 누군가 사왔어요. 그래서 만찬을 즐기면서 첫날 열심히 달리다가 죽었습니다. 뻗었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저희 고비 사막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하지만 또 불굴의 의지로 다음날 벌떡 일어나가지고 얼굴로 맛이 갔죠? 진짜 힘들었습니다. 산도 넘고 물도 건너고 초원도 걷고 그리고 사막도 건너고 결론은 뭐냐? 또 맛이 갔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It's just making movies. Movies Jesse. 너무 더워가지고. So you put in this was from Sam. Oh, yeah, okay. 몸은 좋은데 겁나 힘드네. 하지만 저는 또 물러설 수가 없죠. 나름 이 바닥에 고인물인데 열심히 달렸습니다. 이 롱데이 날 벌떡 일어나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경쾌하잖아요. 이거 왜 들고 있을까요? 스틱을 왜 들고 있을까요? 저렇게 들고 뛰어야지 자세가 나와요. 사진에 멋있게 나옵니다. 엄청 힘들어야 돼요. 팔이 막 저리고 쥐가 와도 이렇게 들고 뛰어야지 사진에 잘 나온다는 거 팁을 드립니다. 그럼 뭐해? 또 죽었습니다. 퍼졌어요. 한 몇 번 동안 의식이 잃었어요. 하지만 저는 또 불굴의 의지로 매일매일 벌떡벌떡 일어나서 또 달리곤 했죠. 멋있죠? 돈 주면 다 사진 찍어줍니다. 하지만 올해 남입을 가시면 제가 다 찍어드릴게. 나미비아의 지금 계획은 미디어로 제가 참가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신PD님하고. 혹시라도 올해 나미비아를 가시게 되면 평생에 남을 사진과 영상을 제가 보장해드릴게요. 두고두고 우려먹으세요. 니들이 사막을 알아? 맨 마지막 이제 롱데이 끝나갈 때는 한 몇십 미터 되는 강을 계속 건너는데 이때 물집 생기는 사람들도 많고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다행히 그렇진 않았고 중간중간 기절을 했지만 큰 문제는 없고 무사히 완주를 했습니다. 아타카마는 여기 잠깐 보면 여기가 해발 4,200m예요. 기본 2,000, 3,000, 4,000m에서 오락내락하는 코스라 고산병 위험이 있다는 거 먼저 알려드리고 2013년 아타카마를 완주하면서 그랜드슬램 2번을 달성한 아직도 전 세계에서 유일한 사람입니다. 아타카마는 칠레에 있습니다. 산티아고까지 2가지 방법 아니면 이제 미주 경유로 가면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잘못하면 미국에서 좀 소위 말하는 털리는 일이 생겨요. 짐이 안 온다거나 짐이 파손된다거나 아니면 미국에 잡힌다거나 호주나 뉴질랜드 경우도 저는 좀 권해드립니다. 시간 여유가 있다면 이 지역에서 좀 관광하시고 휴식하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난히 아타카마는 밤이 안 옵니다. 별이 많고 달이 안 옵니다. 이런 협곡, 계곡을 많이 달리는데 매일매일이 새롭고 가다 보면 여기가 진짜 지구가 맞나 할 정도로 다양한 환경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달과 가장 흡사한 지역이라고 해서 나사에서는 장비들을 이 아타카마 사막에서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밤에 엄청 추워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막 영하 8도, 10도까지 떨어지고 낮에 보통 40도 이상. 아침에는 다운을 입고 낮에는 간단하게 입고 또 밤엔 또 두껍게 입어야 됩니다. 여기가 악마의 발톱이라는 구간인데
오랜 시간 동안 소금이 이렇게 뭉쳐진 곳이에요. 그래서 계절적으로 약간 다른데 겨울에 가면 면도칼처럼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신발도 자주 찢어지거나 넘어지면 다쳐요. 그런 구간도 지난다는 거. 이 모든 영상들 유튜브 자연빠지 아세요? 안 하신 분 구독 누르시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아타카마 고비 남극까지 영상이 있어요. 생생한 영상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준비 과정부터 시작해서 대회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이게 저예요. 저 이때 알았어요. 카메라가 있는 걸. 그래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피니시 어떻게 할 것인가. 저 이거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강한 임팩트를 줄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 이렇게 한 살이 없어요 그동안. 저는 이 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제가 시작한 게 이제 2001년도부터 했으니까 25년이 흘렀죠. 그 25년의 세월 동안 다른 건 없어요. 남도 같이 돈도 모으지 못했고 직업도 바꾸면서 이 업에 뛰어들었고 스스로 개척을 했고 시장을 만들었고 지금 산업화까지 만들었는데 중간에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사명감 하나로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 만나게 되고 저의 그 다음을 이어서 많은 분들이 계속 또 다른 세상에 도전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즐거움이자 가장 커다란 개인적인 만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음에 이제 나미비아 대회 최윤성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필이면 유 대장님 뒤에 서가지고 말도 못하는데 저는 그 나미비아를 2번 갔어요. 19년도에 처음 한번 갔었고 코로나 때 한번 격리 한번 돼보자 하고 그런 마음으로 출발을 했었어요. 근데 코스가 2번 다 바뀌었고 이번에 지도를 보니까 코스가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스 설명 위주로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나미비아가 최고예요. 이게 저고요. 50대, 얘가 40대, 얘가 30대 태권도 선수인데 얘가 3일째 중탈했어요. 모자 때문에. 모자를 그렇게 내가 시켰는데 야구 모자를 쓰고 왔더라고요. 폼은 나는데 더워 죽어요. 사실은 유럽에서 구매할 수 있는 모자는 제가 몇 가지 사봤는데 한국인 두상에 맞지 않고 되게 이상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기 작가님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번에 제가 아타카마 때 너무 잘 사용했어요. 이게 저희 24년에 요요님하고 이렇게 3명이 팀을 이뤄서 갔는데 얘네들이 갓은 이렇게 썼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덥거든요. 이런 짓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사실은 금년에 하시면 좋아요. 캐디언 때문에 요거 하면 굉장히 히트를 칠 것 같은데 이거 절대 이런 짓 하시면 안 돼요. 모자는 힐링진, 모자는 힐링진. 아 정말이에요. 제발 믿으실 거예요. 아니면 내가 나중에 물어드릴게. 이렇게 염전을 지나가게 되고요. 이때 사실은 뛰시면 안 돼요. 처음에 기분 좋다고 뛰시면 발목 접질리거나 다치면 끝이에요. 600만 원 내고 가잖아요. 비행기값 200만 원 내고. 그런데 끝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게 나미비아에 가시면 항상 이 게이트를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찍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모래에 발이 빠져요.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게이트 안 하시면 저거는 계속 모래를 빼든가 아니면 모래가 발에 들어가면 물집이 생기거든요. 첫날부터 물집 생기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좀 갖고 왔던 거예요. 이렇게 모래가 빠지니까. 이런 모래도 있고 단단한 모래도 있는데 이런 모래를 각오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모래가 시작되고요. 똑같은 지형을 올라가시게 될 거예요. 캐디언 지나가고요. 지금 저렇게 와서 여기 피니시 하게 되는데 이 지역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굉장히 멋진 둔에 둘러싸여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꼭 여기서 사진 많이 남기시고 제가 가장 힘들었던 3일째와 5일째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계속 끝이 안 보이는 지평선을 걷게 돼요. 이렇게 직진, 토나오는 직진 코스입니다. 직진이 되고요. 위로 비행기가 지나가면 집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우리 캠프가 차려져 있습니다. 캠프에서 출발을 해서 이 날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문벨리라고 해서 산악지형을 와리가리 계속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우리 알다시피 그 대부분 북한산 다람쥐이기 때문에 여기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추월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 제일 재미있어요. 이제 롱데이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가 굉장히 저는 힘들었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기 올라가는 게 좀 완만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좀 높거든요. 여길 넘어가면 쉬워요. 여기 내려가는 구간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직진 코스로 저 멀리에서 왔고요. 요게 이제 호수를 지나가게 되는데 여기에 새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 같은 쪼렛들은 여기 깜깜할 때 가니까 못 봐요. 근데 새소리가 들려요. 근데 여기쯤 오게 되면 바닷가 쪽으로 오기 때문에 날씨가 시원해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보시면 중탈한 사람이나 부상 있는 사람은 30분 전에 먼저 출발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민간인들이 출발을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 엘리트들이 30분에 출발을 해요. 10km 달리는데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피니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옛날에는 저희 때는 비자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지금 도착 비자가 가능해요. 이게 제일 싼 걸로 보이는데 항공사 직원이 나와가지고 그냥 대충 막 쓰라고 한 다음에 돈 10만 원 받고 비자를 발급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자를 발급하시면 되고 예방접종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 하나 하시면 황열병 주사는 평생 가는 거니까 국립의료원에서 한 5만 원 정도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아타카마 가실 때 볼리비아로 넘어가시려면은 아마존 지역이나 이런 데 가시려면 황열병 그 예방접종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때 받아 놓으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딴 거는 여행은 끝나고 나서도 그 나미비아에서 하세요. 남아공개 절로 굉장히 가보니까 좀 위험하더라고요. 여기는 물개가 배 위에도 올라오는 이런 투어 상품도 있고 하니까 나미비아에서 놀다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미비아 발표해주신 윤선 선배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선배님 말씀 듣다 보니까 사막은 빨리 가는 것보다 끝까지 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앞에 보이는 사진이 제가 남극 레이스 완주하고 제가 신었던 신발 위에 메달을 올려놓고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이 사진만 보시면은 저기 뭐 어디 다른 바닷가 아니냐, 남극인데 왜 흙이 보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지역이 실제로 지금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섬이라서 지열로 인해서 눈이 녹아있는 섬에서 마지막 랩을 돌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진이 남았고요. 저는 2019년에 이렇게 사막 설명회를 듣고 그해 6월에 고비를 갔다가 아타카마를 갔다가 남극 레이스까지 가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달리기를 잘했냐 이거 아니고요. 엄청 뛰는 거 싫어했고 저도 이렇게까지 달리게 될 줄 몰랐는데 고비 사막 갔을 때 저는 발바닥에 저도 큰 부상이 있어서 정말 힘들게 완주를 했거든요. 겨우겨우 완주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머리 안 감고 먹는 거 제대로 못 먹고 다녀오고 나서도 저는 회복하는데 한 3주가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 사막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그 풍경, 그때 그 온전히 걷고 자연에 빠져있는 그 시간이 계속 떠올라서 여러분들도 그 사막의 낭만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남극 레이스는요, 고비나 아타카마나 나미비아나 이 3개 중에 2개 이상의 레이스를 완주한 사람이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또는 이 4대 사막 말고도 로빈 레이스라고 해서 레이싱 더 플래닛에서 매년 또 새로운 지역의 코스를 만들어서 대회를 주최를 하거든요. 그런 레이스를 참여한 횟수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 이 대회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 위주로 해서 아마 가는 것 같아요. 그 사이트 레이싱 더 플래닛 거기에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짧은 시간에 담아내지 못한 정보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꼭 그 사이트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남극 활동 허가서라는 걸 일단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극에서 무슨 활동을 할 때 저 허가서 없이 가면 벌금을 2천만 원 정도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한 2달 전에 신청을 합니다. 외교부, 뭐 해양수산부 이렇게 서류를 냈는데 이게 나오기까지 한 달 이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가실 분들은 미리 신청서를 내서 받아놓는 게 마음이 편할 거고요. 보험 증서는 모든 레이스에서 다 요구를 합니다. 고비, 나미비아, 아타카마 모두 다 이 보험 증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주최 측에. 영어로 된 보험 증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남극은 특별히 뭐가 하나 더 붙더라고요.
1억 이상의 보험을 가입할까? 약간 이런 게 붙어가지고 저는 진짜 혹시나 모를 일이니까 보험을 2개를 들고 갔습니다. 내가 잘못되더라도 남은 가족들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보험을 2개를 들었고 의료기록 관련도 모든 레이스에 동일합니다. 보통의 사막 레이스는 준비물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나미비아, 아타카마, 고비 사막의 필수 장비는 37가지입니다. 거기에 개인의 옵션 장비까지 합치면 50여 개 정도의 장비를 내 배낭에 메고 달려가게 되거든요. 19개의 식량을 포함해서. 근데 남극은 필수 장비가 70여 가지가 넘었습니다. 장비가 정말 많아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옷에 대한 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은 옷 한 벌로 일주일 동안 레이스를 버티기 때문에 옷에 대한 부담은 없는데요. 남극은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어떤 기온을 맞닥뜨릴지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 있게 준비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다 싸니까 90리터 백이랑 이 60리터 가방을 가득 채우고 또 옆에 이 보조 가방까지 메고, 혹시라도 장비 분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장비는 기내에 가져가라라고 대회 측에서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가방을 막 허리가 막 이렇게 되도록 메고서 44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요. 이 44 더하기 70의 의미가 비행기 시간 44시간, 그리고 배 타고 가는 시간 72시간입니다. 그래서 남극은 남극 대회 뛰는 것보다 가기가 더 힘들었다.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도 편의상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미국 경유로 갔습니다. 그래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다시 국내선을 타고 핀델분도 땅끝, 지구의 끝이라고 불리는 우스아이아에 도착을 해서 이곳에서 배를 타고 남극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 비글 해협을 떠나서 이 드레이크 해협을 지나서 가게 되는데, 드레이크 해협이 항해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다라고 합니다. 가기 전엔 되게 막막했어요.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하늘이 보였다가 갑자기 물 속에 잠겼다가 다시 하늘이 보였다가 물 속에 잠겼다가, 이 파고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설마 이랬습니다. 근데 저와 함께 갔던 PD님이 3일 내내 멀미하게 취해서 주무셨고요. 24시간 바이킹을 타는 기분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일단 선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2인 1실로 캐빈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선실은 굉장히 좁아요. 하지만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샤워도 가능하고 드라이기도 있습니다. 제가 사막 대회 가면은 가장 좋았던 게 머리 안 감아도 되는 거거든요. 찝찝할 것 같지만 한 3일 지나면 그게 너무 편해요. 세수 안 해도 되는 거, 머리 안 감아도 되는 거, 샤워 안 해도 되는 거, 이게 뭔가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처음에 머리 안 감을 거예요 했는데 드라이기가 있어서 그래도 거기 머무는 동안 몇 번 감았죠. 네. 그리고 여기에 일정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일매일 일정표가 배 라운지에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점심, 저녁 일정이 나와 있는데, 남극 레이스를 딱 가고 나서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했던 레이스에 비해서 정말 럭셔리다라고 느꼈습니다. 왜냐면은 그 19개의 식량을 내가 메고 가고 계속 동결 건조식품을 먹으면서 막 과일 너무 먹고 싶고 너무 그 먹을 거에 대한 갈망이 심해지는데, 이곳은 배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일단 남극에 가기 전까지 주어집니다. 근데 먹히진 않습니다. 몸이 힘들기도 하고 지쳐있기도 하고 해서 잘 나오는 거 비해서 잘 먹을 순 없어서 좀 그게 아쉬웠다. 그리고 혹시 11월 달에 생일인 분 계세요? 나 11월 생이다. 남극 가시면 되게 좋아요. 남극에 11월에 이제 하는데 가는 배에서 생일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And it is another lucky day today. So I would like to wish a happy birthday to Sarah. Happy birthday! Oh, yeah, that's so nice! Happy birthday! Beautiful cake! 생일이시라면 남극 가시는 거죠. 네. 아무튼
남극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배에서 안전교육을 받게 되고요. 필수 장비 검사를 받게 되고 내 발 사이즈에 맞는 부츠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극에서 이제 레이스를 하러 가기 전에 고무 보트를 타거든요. 조디악을 타고 가는데 조디악이 서는 곳이 물이 있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젖지 않도록 부츠를 신는 게 필수. 그리고 남극에 가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이나 기어에서 모든 먼지를 다 빨아들입니다. 모든 걸 마치면 이렇게 조끼를 주게 됩니다. 보통은 배번을 주는데 남극에서는 이런 조끼를 입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 큰 패치를 배낭 뒤에 붙이게 됩니다. 이게 필수. 붙이게 되고 보통은 텐트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달려서 다음 텐트까지 가잖아요. 근데 남극은 약간 서킷 레이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길게는 뭐 4.2km를 하루 종일 12시간 뺑뺑이를 돈다거나 짧은 코스는 뭐 한 1.3km 정도 되는 코스를 또 종일 돈다거나 이런 식의 서킷 레이스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날의 레이스가 끝나면 다시 그 조디악을 타고 우리의 본부가 되어 있는 그 크루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남극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주최 측에서 언제든지 플랜 B, 플랜 C로 바뀔 수 있다. 모든 것은 바뀔 수 있다. 날씨 상황, 기상 상황에 따라 모든 것은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을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워낙 급변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뛰고 다시 크루즈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상황이 돌아올 상황이 안 돼서 그 남극에서 하루를 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잘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뭔가 이런 뭐 우모 바지라던가 패딩이라던가 침낭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그걸 짐을 싸들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가 있고 이것도 이제 수업 받는 중간에 찍은 건데 이게 어떤 표시인지 혹시 아실까요?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 화장실 표시. 화장실. 이게 X가 되어 있으면 여기 누가 있다. 약간 이런 얘기예요. 여기 화장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시로 이걸 제거해가지고 근데 웬만하면은 큰 볼일은 배에서 보고 나와라.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첫 번째 날 레이스 1 때 일정표인데요. 일단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 따뜻한 물을 채워야 하고 중간에 먹을 식량을 챙겨야 하고 화장실을 미리 다녀와야 하고 부츠를 신어야 하고 푸드백과 드랍백을 준비해야 하고 또 안전조끼, 구명조끼를 입고 대기해야 된다. 이게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 루틴이에요. 그렇게 해서 첫날 정말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을 달렸습니다. 근데 남극에 다녀오신 분들이 주변에 없었고 대표님이 다녀오셨지만 예전에 이제 10년 전이다 보니까 그냥 약간 그동안 힘들게 달려온 선수들에 대한 보상에 대한 레이스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가도 된다라고 해서 크게 걱정을 안 했어요. 힘들면 좀 쉬어도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리얼로 12시간 뺑뺑이를 돌려서 제가 이날 먹을 거를 그렇게 넉넉하게 챙겨가지 않아서요.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먹을 게 너무 부족해. 지금 몇 바퀴 돌았어요? 이제 3바퀴 돌았어요. 3바퀴? 이게 쉽지 않아. 정말 있는 힘을 짜내서 갔었는데 첫날 갔다 와서 저 죽다 살아났다고 이렇게 말한 기억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아타카마 갔을 때 챙겼던 짐이고 이런 식으로 라면을 개별적으로 부피를 줄여야 되니까 비닐팩에 다 이렇게 패킹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라면만 먹으면 정말 물려요. 그래서 한국인은 밥심이니까 맛있는 밥을 찾게 되거든요. 그럼 가시기 전에 내 입맛에 맞는 내 이 없는 입맛을 좀 끌어올려줄 수 있는 나만의 기호 음식이 뭔지를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침마다 브리핑을 합니다. 이렇게 레이스 카드를 받게 되고요. 저 카드를 받고 부츠를 신고 조끼를 입고 갱웨이라고 하는 보트를 타는 곳에 가서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트를 타죠. 조업 나가는 거 아니고요. 이 보트를 타고 달려가게 됩니다. 섬에 도착하면은 이렇게 방수포가 깔린 곳에서만 이렇게 앉아서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이 닿는 신발 외에는 무릎이 됐든 뭐 짐이 됐든 접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때는. 그래서 꼭 이 위에서 모든 걸 하고 이 위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방수포에서 이렇게 하고 한 바퀴 한 바퀴 들어올 때마다 레이스 카드에 이 에코 펀치로 이렇게 펀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랩이 쌓여서 키로수가 계산이 되는 거고요. 굉장히 추울 때도 있고 굉장히 더울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추울 때는 정말 꽁꽁 싸매서 가야 하고 더울 때는 다 벗고 장갑까지 벗어야 될 정도로 자외선이 강하기도 하고요. 동상과 화상을 동시에 입을 수 있는 곳이 남극이었습니다. 네, 얼굴이 정말 난리가 나가지고 아직도 제 얼굴이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화상을 입을까봐 코에 이렇게 마스크를 한 외국 선수들도 있었고요. 이 일본 선수는 선크림을 잘 안 발랐었어요. 그래서 안경 쓴 부위 빼고 정말 시커멓게 탔는데 그 사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시간 관계상 줄여야 되기 때문에 핸드폰 잠깐만 다 열어주시고요. 네, 유튜브 들어가셔서 자연에 빠지다 구독하시면은 모든 정보를 거기서 제가 남극에 있었던 모든 생활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일단 남극에 대한 정보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